자, 지난번 무리뉴의 심리적인 부분과 괴팍한 선수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니 이번엔 무리뉴의 실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 요즘 무리뉴에 대한 평은 퇴물, 구닥다리, 수비만 하는 감독, 전술이 없는 감독, 중위권 감독 등등 천편일률에 가깝다고 할 만큼 혹평 일색이다. 무리뉴과 과연 정말 퇴물이 돼서 라떼는 만 외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감독인지 알아보자. 무리뉴의 커리어는 포르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전에 분석관, 통역 등을 거쳐왔다. 포르투는 빅리그가 아닌 거상이란 평을 듣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변방의 셀링 클럽인데 바로 이 팀을 가지고 챔스 우승을 이뤄냈다. 포르투에서 무리뉴가 어떤 전술을 사용했겠나? 그렇다. 수비 후 역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무리뉴의 전술이랄 것도 없는 전통적으로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가장 검증된 전술인 수비 후 역습이란 전술을 이용해 그는 포르투를 유럽 정상에 서게 했다. 이후 챔스 트로피란 이력서로 그 당시 돈을 물쓰듯 쓰던 부자구단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다. 그는 첼시에서 당연히 리그 우승컵을 들었고 역대 최소 실점, 최다 무실점 경기, 최다 승점 등 프리미어리그 신기록들을 부지런히 제조해내며 전설의 첼시 일기를 이끌었다. 그럼 이런 부자 구단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을 가지고 무리뉴는 어떤 전술을 썼을까? 설마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쓰진 않았겠지? 싶은데 바로 그 전술 포르투에서부터 사용해온 전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위에 역대 최소 실점, 최다 무실점 경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우승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력한 센터백, 데드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선수, 15번의 기회에서 3번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는 필요 없다. 그저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에서 한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 뭔가 들으니 미소가 띄어지지 않나? 사실 저 세 줄의 문장에 올 시즌 무리뉴가 토트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잘 안되는지 눈에 훤히 보듯 알 수 있다. 강력한 센터백에선 무리뉴의 실패를, 데드볼 상황에서는 케인을, 결정적 한 번의 기회에서 한 골은 손흥민이 떠오른다. 바로 저 철학에 의해 무리뉴는 올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무리뉴는 또 전술 운용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강력한 수비로 볼을 빼앗은 후 역습을 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우리 팀이 체력을 소모하지 않게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토트넘에서 무리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공격수는 자기 리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지만 수비는 항상 공격수에 반응해야 하므로 역동작, 뒷걸음질, 언밸런스 한 상태로 억지로 몸을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부자연스럽고 자기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비수들이라도 수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체력 소모,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등으로 실수를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 공격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미드필더진이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미드필더진이 공을 오래 간수해 줌으로써 공격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비단 무리뉴뿐만 아니라 히딩크가 경기를 지배하라고 항상 한국팀에 주문한 것도 맨시티나 바르셀로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고 간수하라는 이야기였다. 무리뉴도 이와 같은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럼 무리뉴의 이와 같은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첼시 일기 스쿼드를 한번 보자. 자, 원샷 원킬의 드록바가 최전방 서있고 애쉬앙, 마케렐레, 램파드, 로번, 더프가 뒤에 버티고 있다. 토트넘은 누가 서있을까? 은돔벨레, 윙크스, 시소코, 모우라, 라멜라 등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굳이 무리뉴가 강조한 강력한 센터백까지 갈 필요도 없이 미드필더에서 20m도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동료에게 뜨거운 감자 패스를 하기 바쁘니 주구장창 공은 상대가 가지고 있고 손흥민 케인까지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 수비해야 되고 수비 라인은 집중력 저하로 EPL 선수가 기본기 부족이라 할 만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무리뉴의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무리뉴의 전술대로 팀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 토트넘의 문제점이다. 사실 저런 선수비 후역습이야말로 안티풋볼이라 욕을 먹기도 하지만 성적을 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항상 써먹는 전술이다. 물론 무리뉴는 신태용 감독과 달리 분석관을 통해 상대를 대단히 자세히 분석한 후 15분, 30분, 70분 시간대별로 또 우리가 리드할 때, 비기고 있을 때 상황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대방에 대응하는 감독이지만 그 기본 철학은 분명히 자신이 밝혔듯 강력한 수비와 확률 높은 스트라이커에 의한 해결을 게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이러한 무리뉴의 스타일이 무리뉴의 전술 노트가 유명세를 떨친 만큼
프리미어 팀들과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리에, 포르투갈,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리그를 바꿔가며 10번의 리그 우승, 2번의 챔스 우승, 도합 25개의 우승컵을 모은 감독이 로또 당첨자 같은 단순히 무능하나 운만 좋은 감독일 수는 없다. 다만 펩이나 클롭처럼 경기를 주도하고 자기 색깔을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감독이 아니라 내 색깔 따위는 필요 없고 난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하며 상대방의 턱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 골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무리뉴 축구가 무색무취해 보일 뿐이다. 경기에서 지고 두들겨 맞기만 하는 아웃복서가 선수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나. 루니가 말한 것처럼 무리뉴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또 천재가 가지는 괴팍함 역시 뿜뿜하기 때문에 항상 부임한 지 3년이 넘어가면 선수들과의 불화, 구단주와의 불화, 언론과의 불화로 결국 하차해왔다. 덕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무리뉴는 자신이 EPL에서 역습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는 없다고 해설자 시절 이야기했던 손흥민과 데드볼 시점에도 위협적인 케인이 자신이 원하는 원샷 원킬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알리와 에릭슨 등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미드필더를 잘 활용하고 강력한 센터백 정도를 레비에게 사달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토트넘과 계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쯤 레비와 현 스쿼드를 머리에 이고도 챔스 결승까지 갔던 포티에 대해 존경스러움을 금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요새 선수들은 무리뉴가 심리적으로 제압할 만큼 순진하지 않다. 이미 이들은 너무나 큰 돈을 받고 에이전트들이 수많은 이적안을 들고 바람을 넣어대기 때문에 무리뉴의 심리적에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할 만큼 청순한 선수는 단언컨대 없다. 자그레브전 참패 후 토트넘 선수들을 비난하며 자그레브 라커에 가서 상대팀 선수들을 칭찬한 게 대표적인 무리뉴 스타일의 패착인디 그 모습에서 과연 알리나 윙크스나 오리에, 시소코, 바이어 등이 자신의 게임을 부끄러워하며 무리뉴와 팬들에게 미안해하고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될까? 아니면 아 무리뉴 저 새끼 또 쇼하고 자빠졌네 하고 무리뉴 뒷담화를 까고 있을까? 무리뉴는 구닥다리 전술을 고민할 게 아니라 바로 위와 같이 자신의 선수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다. 토트넘은 첼시와 같은 부잣집이 아니다. 반찬 투정을 할 수도 없고 피자나 탕수육을 밥 대신 시켜 먹을 수도 없다. 있는 밥으로 대충 어떻게든 끼니를 때워야 되는 것이다. 버릴 게 없는데 버리고 배고파 다시 주워먹 것처럼 스타일 구기는 일이 어디 있겠나? 무리뉴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무리뉴의 전술보다 선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좋아요를, 무리뉴의 전술이 구식인데 모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싫어요를 눌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